흔히들 전기차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자동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 관련돼 있는 얘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뭐 아니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생각할 것들이 있다. LCA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뭐 이제 약어가 나오니까 뭐 또 어려운 얘기 하려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단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은 뭐 알듯이 뭐 생명 주기 뭐 이런 뜻이고 네. 어세스먼트는 평가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전 주기에 걸쳐서 평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제조할 때부터 완성차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운행도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전 주기를 다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 달릴 때 얼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자동차 검색해 보면 네. 재원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배기량 이런 거 말고도 자세히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나와요. 주행 거리 1km당 몇 g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통 한 1600cc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한 120에서 130g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기차를 한번 거기다 검색을 해보시면 전기차는 아예 그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차는 달리는 동안에는 온실가스가 배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예 뭐 배기구도 없고 자동차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행 중에는 얘는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LCA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LCA로 보면 네. 이산화탄소 배출도 있고 네. 그렇다.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대충 어렴풋이는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뭐 전기차 만들 때 배터리 들어가는데 그거 할 때 뭐 리튬이나 이런 거 막 가져올 때 엄청 환경 파괴가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도 네. 들어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전기차 결국 전기로 달리는데 그 전기 만들려면 결국 또 어디서 뭐 석탄을 석탄이나 때문에는 뭐 네, 그럼 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타당한 지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들 달리는 동안에만 배출량을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걸로 규제도 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생에 걸친 온실가스를 평가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성이 잡혔고요. 이제 네. 그걸 준비하는 작업이 현재 지금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비해서 뭐 최근에 뭐 토론회나 심포지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열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늦었잖아요. 네. 일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실제로 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하고도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다.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배도 아프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이제 돈 벌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가 주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만 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탄소 배출권만 갖고도 2조 원 넘게 이렇게 벌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제도는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각 제작사가 지켜야 될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있어요. 자기가 전체 그 제작사에서 판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 그램 이하로 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 킬로미터당 95g 이하로 배출량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못 맞추면 1g당 96유로를 페널티로 내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1600cc 가솔린 차가 한 130g 그 배출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이 차를 유럽에 한 대 팔면 거의 한 480만 원 정도를 페널티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 테슬라 같은 회사한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가 벌어들인 돈이 2조 원 넘게 벌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테슬라가 뭐 배출권을 만들려고 뭐 되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기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딸려서 이 수익도 창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여태까지 그 주행 과정에서 너는 배출량이 0이니까 배출권을 팔 수 있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LCA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계산하게 되면 전기차의 그 탄소 배출 책임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의 탈에서는 늑대인데요. 어찌 네. 보면. 왜냐하면 그 테슬라도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네네네. 아까도 잠깐 뭐 리튬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만들거나 이럴 때 이산화탄소나 왜냐면 트럭도 다 움직였어야 될 거고 네. 중장비를 통해 가지고 막 할 거고 그렇죠. 다 배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LC의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보다 친환경적이냐? 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제 그럼 LCA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말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따지는 거냐?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짜 원소재를 채취해서 가공해서 네. 그런 이제 차를 만드는 단계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하나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달리는 동안의 배출량이 있겠죠. 근데 달리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뭐 기름을 얼마 썼으니까 얼마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LCA에서는 well to will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정에서 바퀴까지. 그러니까 유정에서 원유를 뽑아다가 이제 예. 정유를 해서 그걸 이제 바퀴 동력으로 전달까지 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 전체 과정도 다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 뭘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생애의 끝은 이제 폐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이제 부품별로 분리해서 뭐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태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각각 그거는 또 이제 배출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동차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 이제 모든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 처리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참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재원에서 파악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LCA 방식이라는 게 아직 정해진 표준이 없어서 정확히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따져도 좀 적긴 합니다. 조금요? 이제 그건 이제 많이 적어야 나라마다 다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중형 크기의 전기차와 가솔린 차를 비교를 해보면 네. 유럽에서는 가솔린 차가 100만큼 배출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한 31에서 34 정도를 배출을 해요. 미국도 얼추 비슷하고요. 그리고 근데 중국은 가솔린 차가 100일 때 한 전기차가 63 정도 최대 예. 아니면 적으면 55.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가 100일 때 전기차가 81까지 배출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국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그 주행 중에 예. 그 전력 믹스, 그러니까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네.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많이 적었잖아요. 그게 이미 EU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 가까이를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원전도 한 20% 되니까 이미 거의 60% 정도를 무탄소 전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가스는 한 20%, 석탄 15% 정도 좀 넘고 미국도 재생에너지 원전 합하면 40%가 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63% 그리고 인도도 70%가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탈 때보다 인도에서 탈 때 훨씬 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전기차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이제 배터리를 포함해서 제작 단계, 네. 제작 단계까지만 치면은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배출량이 2-3배 더 많아요. 네, 그래요? 그 말인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 제가 이제 차를 오늘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신차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더 더럽다. 탄소 배출 많이 했다라는 네. 거예요. 새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예. 자기가 여태까지 찍은 그 탄소 발자국을 만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이 전기차를 몇 년을 타야지 가솔린 차보다 드디어 이제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예. 것도 이제 연구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평균 4.5년은 타야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뭐 전기차가 좀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 타고서 한 2-3년마다 바꾸고 가면 차라리 기름차 타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네. 정말 이런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 듣고.
근데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 네. 우리나라 자동차는 어떨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궁금할 텐데 예. 이렇게 뭐 이제 그 손익분기 개념으로 연구되어 있는 건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믿을 만한 건 잘 못 찾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전체 그 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년도 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투싼 가솔린이랑 그다음에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싼 가솔린 그냥 이제 평균 우리가 지금 하는 달리는 동안 배출량을 보면은 원래 킬로미터당 한 136g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LCA 전 과정으로 평가를 하면 311g. 그러니까 2.3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이오닉 5도 LCA로 전체로 계산을 하면 169.6g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투싼 배출량을 100이라고 하면 이 아이오닉은 한 54.4, 한 절반 조금 넘게 나오는 셈이니까 앞에 이제 제가 외국 사례 말씀드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랑 좀 얼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석탄은 중국보다 훨씬 덜 쓰긴 하지만 비중이. 네. 근데 가스를 또 많이 써가지고요. 화석연료랑 이제 무탄소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중국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기차를 깨끗하게 타고 싶으면 결국 문제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는 더 그럴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안 드린 이유가 이게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종착지는 아니고 약간 거쳐가는 과정이라서.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LCA 방식이 앞으로 네. 제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첫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건데 이게 얼추 들어봐도 이게 이렇게 배출량 산정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현대차만 해도 그 1차 협력사가 거의 한 400개 된다고 하고요. 그럼 뭐 2차, 3차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가 그 공급망에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렇죠. 거라서 이걸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진짜 이걸 다 따질 거냐 그리고 어떤 계산법을 인정해야 되냐 이런 거를 갖고서 지금 현재 그 유엔 산하에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 WP29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자동차 규제조화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자동차 LCA 표준 평가 방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 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유럽 경제위원회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 기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걸 받아다가 이제 뭐 유럽 의회나 이사회까지 가게 될 건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계획은 2025년 말까지 이 방법론을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2026년 6월부터는 새로운 승용차에 대해서 전주기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 우리도 아마 그 기준을 준용을 해서 이런 스케줄을 따라갈 걸로 보입니다. 유럽 쪽에 자동차 팔려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우리는 이제 유럽이 나오는 거 보고 항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우리도 원래 이런 거 전주기 평가하는 인벤토리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되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제 환경부 공무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새롭게 다시 우리도 측정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전주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점점 제품 단위에서 그렇죠. 이제 다 전주기 평가해라.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그 기업 그 재무제표에다가도 집어넣어라. 공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제 꼼짝 마라.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네. LCA라는 관점을 우리도 소비자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도 그냥 나는 전기차 타면은 그냥 무조건 친환경을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 변화가 사회 전반의 어떤 환경 인식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당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